손흥민 아버지인 게 잘못인가요? 손흥정 감독 피소 녹취록에 담긴 새빨간 거짓말 들통나자 상황 대반전된 이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부친이자 선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흥정 감독이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A씨는 지난 4월 손 감독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만나 최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변호사에게 "저도 변호사랑 얘기하지 않냐 라며 20억 원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 했다. 진짜다.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고 하면 지금은 돈뿐이지 않나. 조금 바꿔 할 생각이 없고 5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손흥정 감독님하고 손흥윤, 형 하고 다 껴있는 건데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랑 생각하면 5억 가치도 안 되냐 며 합의금을 설정한 배경을 얘기했다. 녹취록만 보면 A씨가 손 감독, 그리고 손흥민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녹취록이 공개된 후 A씨의 변호인은 마치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 라며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의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손 감독과 선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 아들은 인천 동부예바라기 센터를 통해 손 감독 부자를 포함해 코치진이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체벌로 전치 2주의 상처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소당한 일이 알려진 후 손 감독은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렉으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어 마음에 상처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고 했다.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는 분위기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손흥민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손 감독은 손흥민이 어린 시절 직접 지도하며 성공으로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책을 써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웬만한 연예인,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구가한다.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손흥민은 상처받게 된다. 가족 때문에 손흥민까지 피해를 보는 분위기다. 2. 합의금. 홧김에 한 말, 녹취 공개의 손흥정 고소인 측 2차 가해 주장, Y 녹취록.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합의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 이런 사건이 있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 받을까요? 하면 댓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할 거예요. 본인들 가치를 생각하고 비밀 보장하고 그냥 여기서 묻히면 10억이든 5억이든 아까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정리하면 5억도 싼 거 아니냐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픽스, 고정된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사과가 있고 뭐하고 하면 그 밑으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번 사건 합의금을 놓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화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기는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문제도 있지만 여론의 부담 때문에 합의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건 어쨌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금이 설정된 거라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피해자로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녹취록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화 내용 중에 손흥정 감독 변호사 측에 합의금 5억 원으로 성사시켜주면 1억 원을 몰래 지급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엄밀히 보자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동 측의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쟁점 사항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주면 변호사님께 내가 몰래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합의금을 5억으로 책정을 하고 몰래 4억만을 가져가고 1억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결국 의뢰인 측에 대해서는 사기가 될 수 있고 혹은 배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제안의 발언 자체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전에 합의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거액을 요구한 사람으로 모함하고 있다, 이제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걸 과연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합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손흥정 씨 측에서는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고,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런 금액을 이야기했고 진지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녹취록을 보면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도 언급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걸 보고 이걸 공개했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많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황을 그냥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3. 20억 요구 5억 밑으로는 안 된다. 손흥정 측에 요구한 합의금 합리적일까? 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 3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선 축구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군을 때리고 욕설했다는 혐의였다. A군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으며 검은색 위쪽 삼각형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검은색 위쪽 삼각형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있다. 훈육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단원 김홍도의 서당도를 보면 훈장님에게 회초리 맞고 눈물을 닦는 어린아이가 나온다. 학창시절에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맞곤 했다. 이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려는 의도의 폭행도 범죄. 손흥민은 과거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엄청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교육법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가요?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훈육봉이라는 이름의 막대기로 때렸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것이어서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때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가 성립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부모나 교사가 때렸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훈계하려는 의도였다면 좀 달리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을 때리는 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칼을 든 강도가 나를 죽이려는 것에 저항하다가 강도를 때렸다면 이를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가 자식을 훈육 징계하려고 때리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교육 목적상 불가피했고 검은색 위쪽 삼각형 다른 방법으로는 훈육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검은색 위쪽 삼각형 폭력수단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봐서 처벌하지 않았던 거죠. 이 시절에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검은색 위쪽 삼각형 민법에 규정된 부모의 징계권을 근거로 체벌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